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자바 I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O란 뭐냐? IO란 인풋과 아웃풋을 말하는 거고요. 입출력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입력과 출력 기능이 있습니다.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다든지, 네트워크로부터 입력받는다든지, 파일로부터 입력받는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곳으로부터 입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출력도 마찬가지죠. 화면에 어떤 정보를 출력한다든지, 네트워크에 출력한다든지, 파일 등에 출력한다든지 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입출력 기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도 당연히 입출력 기능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바 IO, 자바 인풋 아웃풋에 있는 것들도 다 객체입니다. 그래서 자바 IO에서 사용되는 객체는 자바 세상에서 사용되는 객체들이고, 자바 IO가 제공하는 객체는 어떤 대상으로부터 읽어들여서 어떤 대상에게 쓰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이라는 것은 파일이 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고, 키보드가 될 수도 있고, 화면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 IO는 조립돼서 만들어지도록 사용되어 있습니다. 자바 IO는 데코레이터라고 불리는 패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디자인 패턴 중에서 데코레이터라고 불리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럼 이 데코레이터라는 패턴이 뭐냐? 자, 데코레이터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말 그대로 장식이라는 뜻이죠. 장식. 자, 뭔가를 장식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건데, 자, 장식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장식할 대상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장식이라는 것은 장식할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바 IO에서는 장식할 대상이 뭐냐, 그리고 장식은 뭐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장식에서 장식할 대상을 저희는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장식할 대상을 주인공이라고 생각해 보고, 그 주인공에다 계속 장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케이크를 만든다고 생각해 볼게요. 케이크에서는 가장 주인공이 뭐냐면 빵이죠, 빵. 아무 장식도 안 되어 있는 빵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 그 빵에다가 예를 들면 크림을 바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일종의 이 크림을 바르다라는 것은, 크림을 바르는 것 자체가 뭐가 됩니까? 장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크림을 바른 빵이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게 된 거죠. 크림을 바른 빵이. 그러면 이 크림을 바른 빵에다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또 그 윗부분에다가 뭐 이렇게 딸기 같은 걸 올려서 또 장식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장식한 대상에 또 장식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딸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뭐 초를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하고, 또 장식을 하고, 또 장식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이 우리는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컴포넌트라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이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주인공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데코레이터가 장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마른 목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마른 목골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 건 무슨 뜻이냐면, 데코레이터는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데코레이터는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컴포넌트를 상속받고 있는 것들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데코레이터가 누굴 가질 수 있다?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다. 컴포넌트를 가진다는 것은 컴포넌트를 상속받고 있는 것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자동차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자동차를 갖고 있어,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자동차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질 수 있다, 이 말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데코레이터가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어 라는 건 컴포넌트를 상속받고 있는 것들, 요 밑에 것들도 다 어때요?
이렇게 상속받는 것들이죠. 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뜻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이 컴포넌트라는 게 있고 그걸 상속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장식을 하는 게 있구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데코레이터는 누굴 가져요? 컴포넌트 역할을 수행하는 걸 가질 수 있구나. 이 정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과 장식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바 IO에서 보면은 자, 지금 이 자바 IO는 데코레이터 패턴이라고 했었잖아요. 자바 IO에서 이 컴포넌트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자, 자바 IO에서 자바 IO는 데코레이터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자바 IO에서 이 컴포넌트 역할을 수행하는 건 누구냐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입니다. 요 네 가지는 추상 클래스예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각각 뉴로 인스턴스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으로 따지면 이 네 가지가 보다 컴포넌트다. 데코레이터 패턴에서 컴포넌트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주인공은 뭐냐? 주인공은 이 컴포넌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가 컴포넌트 역할을 하는데 그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상속받고 있는 거가 것 중에서 주인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코레이터도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상속받는 것 중에 있는 거죠. 그런데 데코레이터는 뭘 가질 수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컴포넌트 가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가진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필드로 데코레이터와 컴포넌트를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거고 이 데코레이터가 만들어질 때 얘를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주냐면 생성자에다 넣어줘야 되거든요. 뭔가를 가져야 될 때는 생성자에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데코레이터와 요 주인공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데코레이터 생성자를 보면 이 컴포넌트가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자, 데코레이터 생성자는 컴포넌트를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 IO에서 컴포넌트 역할을 수행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장식은 생성자에서 요 네 가지를 받아들이도록 해놨고요. 주인공은 어떤 대상에게서 읽어드릴지 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그리고 주인공은 바이트 단위나 바이트 배열 단위 혹은 한 개의 문자나 캐릭터 배열 단위로 읽고 쓰는 메소드를 가지고요. 장식은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앞으로 반복해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자, 자바 IO에는 그리고 특수한 객체가 몇 가지가 있는데 표준 입력, 표준 출력 이거 잘못됐네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보면 자바 IO에는 특수한 객체가 있는데 시스템.in, 시스템.out, 시스템.er이라고 불리는 객체입니다. 자, 요 세 가지 타입은 각각 인풋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을 나타내는데 시스템.in을 우린 뭐라고 말하냐면 표준 입력 장치라고 하고요. 시스템.out은 표준 출력, 시스템.er은 표준 에러 출력이라고 합니다. 표준 입력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걸 말하고 표준 출력과 표준 에러 출력은 화면에다 출력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화면에다 뭔가를 출력하고 싶다 이러시면 누굴 사용하셔야 되냐면 시스템.out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고 키보드로부터 뭔가를 입력받고 싶다 이러시면 시스템.in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특수한 객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자바 IO의 클래스 상속도를 보면 사실 상속은 여기 세모 모양의 실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세모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하게 보여서 그냥 실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바 IO의 클래스 상속도를 보면 자, 네 가지 추상 클래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클래스냐면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 요 네 가지 추상 클래스가 제일 중요하고 이 네 가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름만 봐도 뭘 상속받았는지 알 수가 있죠.
이름이 인풋 스트림으로 끝나면 아 얘는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았구나. 아웃풋 스트림으로 끝나면 아 얘는 아웃풋 스트림을 상속받았구나.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인풋 스트림은 아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구나. 파일 리더, 뭐 버퍼드 리더 이런 것들은 다 리더를 상속받고 있구나. 버퍼드 라이터, 파일 라이터는 라이터를 상속받았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 요 네 가지가 추상 클래스고 이 네 가지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는 얘네들 이 부분에 있는 애들 중에서 주인공 역할을 수행하는 게 있고 장식 역할을 수행하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바 IO 클래스에서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스트림으로 끝나는 클래스는 바이트 단위 입출력 클래스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스트림으로 끝나는 클래스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이 있는데 얘네들은 다 바이트 단위로 입출력을 합니다. 리더 라이터라고 이름이 끝나는 클래스들은 다 문자 단위로 입출력을 하고요. 파일로 시작할 경우에는 파일에다가 입력 출력을 하는 클래스들이고 바이트 어레이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바이트 배열에다가 읽고 쓰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캐릭터 어레이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캐릭터 배열에다가 읽고 쓰는 클래스. 필터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얘는 이 필터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그냥 사용되지 않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필터링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필터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상속받아서 다시 만들게 돼 있어요. 데이터로 시작하는 클래스는 다양한 데이터형을 입출력할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int, float, double 이런 값들을 입출력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이 데이터로 시작하고요. 버퍼드가 붙어 있는 클래스는 클래스 안에 내부적으로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서 병목 현상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할 때 사용합니다. 네, 좀 독특한 이름의 클래스가 있는데 랜덤 액세스 파일이라고 해서 얘는 읽고 쓰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의의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한 클래스다 정도 이름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이름 규칙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로 시작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구나, 데이터로 시작하는 건 뭘 나타내는 거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또 자바 IO 클래스는 그래서 생성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랑 한번 찾아볼 텐데 자바 API 해주시고 java.io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자바 IO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 목록이 나오죠. 프레임스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좌측 상단에 이렇게 패키지명이 나오는데 자바 IO라고 있고, 자바 IO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클래스명들이 나옵니다. 자, 제가 이거를 여기 디스코드 방에다 입력을 해줄게요. 여러분들도 요 API를 한번 가보세요. 이거 자바 7 버전이긴 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자바 IO에 보면은 클래스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뭘 꼭 한번 해보시냐면 이 클래스 이름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눌러보시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이라는 클래스가 나오고, 이 버퍼드 인풋 스트림은 상속 관계를 보면 누굴 상속받고 있어요?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죠? 자, 아까 제가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추상 클래스가 있다고 했었는데 그게 뭐라고 했었냐면 인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내려보면은 여기 인풋 스트림이라고 있죠. 누르면 인풋 스트림은 추상 클래스, 퍼블릭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나와 있죠. 자,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도 추상 클래스고, 퍼블릭 앱스트랙트 클래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
리더도 추상 클래스. 그다음에 라이터도 추상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는 추상 클래스다. 추상 클래스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에서 아까 그립으로 보면 컴포넌트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항목에서 버퍼드 인풋 스트림을 눌러보면,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볼 거는 얘가 누구를 상속받고 있는지 상속관계가 가장 중요하고요.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죠. 그 다음에 봐야 될 건 생성자가 중요합니다. 생성자를 보니까 누굴 받아들여요? 인풋 스트림을 받아들이고 있죠. 자,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나 리더나 라이터를 생성자에서 받아들이는 애들은 다 장식 역할입니다. 자, 버퍼드 아웃풋 스트림도 눌러보면 생성자에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컨스트럭트 서머리 보면 아웃풋 스트림을 받아들이죠. 얘는 장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버퍼드 어레이 인풋 스트림을 눌러보면 버퍼드 어레이 인풋 스트림은 누굴 상속받냐면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는데 생성자를 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생성자가 두 개 있는데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받아들이는 생성자는 없죠. 자, 이렇게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없는 클래스는 얘는 주인공 역할입니다. 데코레이터 패턴에서 주인공 역할이에요. 주인공은 무슨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었냐면 어디서 읽을 것인지 어디에 쓸 건지를 결정하는 클래스라고 했었는데 바이트 어레이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배열에서 읽어드린다 라는 겁니다. 바이트 배열에서 읽어드리기 위한 클래스예요. 그래서 주인공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시간을 드릴 텐데 이 클래스 목록에서 클래스 이름을 하나씩 클릭하면서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상속받고 있는 클래스 중에서 생성자에서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받는 게 누가 있는지,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받지 않는 게 누가 있는지 한번 다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아보셔서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장식 역할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네, 자바 IO 클래스는 생성자가 중요합니다. 자, 장식 역할을 하는 클래스는 요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상속받으면서 생성자에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애가 있다면 걔는 장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접 API에서 자바 IO 패키지에 있는 클래스들 중에서 장식이 뭐고 주인공이 뭔지 직접 찾아보세요. 제가 질문도 할 거예요. 자,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스트링 라이터는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이 스트링 라이터 클래스는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질문.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자바 IO를 잘 할 수가 있어요. 질문. 스트링 라이터는 주인공이에요? 장식이에요? 네, 스트링 라이터는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자, 일단은 스트링 라이터는 누굴 상속받고 있어요? 라이터를 상속받고 있죠. 자, 라이터를 상속받고 있는데 생성자를 보니까 자,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 중에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얘는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 받지 않으니까 얘는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읽어드리고 쓸 것인가를 결정해 주는데 이 스트링 라이터는 스트링에다가 문자열로 써주는 그런 IO 객체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무거나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프린트 스트림. 프린트 스트림은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프린트 스트림은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주인공? 이거 뭐 그냥 막 찍는 거 아니죠? 프린트 스트림은 자,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 중에 하나를 상속받고 있는데 또 생성자를 보면은 자, 이 생성자 보니까 뭘 받아들이고 있어요?
생성자를 보니까 아웃풋 스트림을 받아들이고 있죠?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나 리더나 라이터를 받아들이면 주인공이다, 장식이다? 주인공이다, 장식이다? 장식이라고 했었죠. 자, 생성자에서 누굴 받아들이면 장식?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나 리더나 라이터를 받아들이면 장식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파일 인풋 스트림은 그럼 장식일까요? 아닐까요? 장식일까요? 주인공일까요? 파일 인풋 스트림은 장식? 자,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죠. 생성자에 보면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나 리더나 라이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생성자의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를 받아들이는 애가 장식이라고 했죠? 얘는 주인공. 네. 자, 여러분들 제 설명 잘 듣고 있나? 자, 그러면 파일 리더. 파일 리더는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파일 리더는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장식? 네, 파일 리더는 리더를 상속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보면은 어때요?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나 리더나 라이터를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얘는 주인공. 여러분들 생성자를 봐야 된다고 했어요. 생성자를 보고 생성자에 누가 들어오면 장식? 여러분들 직접 적어봐요. 생성자에 누가 들어오면 장식이라고요?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 이 넷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게 있으면 장식, 넷 중에 하나를 안 받아들이면 주인공.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파일은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자, 파일은 주인공이에요, 장식이에요. 자, 파일은 상속 관계가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 누구도 상속받지 않죠? 얘는 주인공 장식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애예요. 그냥 파일 클래스예요. 자바 IO에서 데코레이터 패턴에 적용되지 않는 애라 이 말이에요. 입력하고 얘는 그냥 파일 클래스지. 자바 IO에서 파일 클래스지. 읽고 쓰기 위한 클래스가 아니다. 네, 여러분들 다 틀리고 있어요. 자, 다시. 아, 큰일인데. 파이프드 인풋 스트림. 자, 파이프드 인풋 스트림은 주인공이에요, 장식이에요. 자, 파이프드 인풋 스트림은 주인공이에요, 장식이에요. 자, 파이프드 인풋 스트림은 주인공이에요, 장식이에요. 장식? 네, 일단 인풋 스트림을 상속받고 있죠. 제가 자바 IO 객체는 누굴 상속받아야 된다?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 중에 상속을 받아야 되고, 생성자를 보니까 여기는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 리더, 라이터가 없죠. 얘는 주인공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다. 그런데 파이프드 아웃풋 스트림을 가서 보니까 이 파이프 아웃 스트림 자체가 뭐냐 들어가 보면 아웃풋 스트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얘는 장식의 역할도 되기도 합니다. 장식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얘 자체가 인풋 스트림, 아웃 스트림은 아니지만 파이프드 아웃 스트림 자체가 인풋 스트림의 자식이기 때문에 장식 역할도 된다. 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자바 IO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뭘 잘 보셔야 돼요? 상속 관계와 생성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상속 관계를 봤을 때 누구 중에 하나는 꼭 상속받아야 된다? 인풋 스트림, 아웃풋 스트림, 리더, 라이터 중에서 하나를 상속받아야 되고, 생성자에서 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는 애는 장식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자바
IO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API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설명서 안 읽으면 물건 잘 사용하기 힘들죠. 그래서 자바 IO를 잘 다루려면 API를 한 번쯤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아 화면에 한 줄씩 출력하시오.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아 화면에 한 줄씩 출력하시오. 자, 이걸 해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키보드 IO 이그잼이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자, 문제가 뭐예요?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고 그다음에 뭐예요? 한 줄씩 출력하시오 라는 문제죠. 자, 자바 IO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일단 API를 한 번은 다 읽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고 한 줄씩 화면에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께서 재료가 중요해요.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는다, 한 줄씩 화면에 출력한다 라고 돼 있는데, 키보드를 나타내는 건 누구라고 했었냐면, 키보드를 사용하시려면 시스템.in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면에 출력을 하는 거죠. 화면에 출력하려면 반드시 누굴 사용해야 되냐면 시스템.out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는다는 건 여러분들 바이트를 입력받는 거겠어요? 캐릭터를 입력받는 거겠어요? 바이트를 입력받는 거겠어요? 캐릭터를 입력받는 거겠어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다. 바이트를 입력받을까? 캐릭터를 입력받을까? 찍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 바이트 대 키보드, 바이트 대 캐릭터. 자, 키보드로 입력받는다는 건 문자를 입력받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캐릭터 단위 입출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 단위 입출력은 클래스는 이름이 뭐로 끝난다고 했어요? 리더나 라이터를 말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한 줄씩 입력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API를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버퍼드 리더라고 불리는 클래스가 있어요. 버퍼드 리더라는 클래스를 보면 메소드 중에 뭘 갖고 있냐면, 자, 여기 보세요.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는데, 리드 라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reads a line of text라고 되어 있죠? 누가요? 버퍼드 리더. 버퍼드 리더. 즉 무슨 얘기냐? 한 줄 읽기라는 기능을 누가 갖고 있느냐? 버퍼드 리더라는 클래스를 보니까 리드 라인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거고요. 한 줄 쓰는 거는 우리 사실 시스템.out 자체가 프린트 스트림이고, 한 줄 쓰기는 프린트 스트림이라든가 프린트 라이터라든가 다 한 줄 쓰기를 갖고 있죠. 얘는 스트림이긴 하지만 시스템.out 자체를 이용해서 우리 한 줄씩 잘 출력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런 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탐정처럼 프로그래밍을 짜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자바 IO는 조립해서 클래스를 사용한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일단 익셉션은 우리가 처리해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모든 익셉션을 그냥 다 에러가 나든 말든 다 자바 버추얼 머신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메소드에다가 스로우스 익셉션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적는 건 안 좋지만 코드를 좀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거고요. 자, 그러면 한 줄씩 입력받는 건 누구라고 했어요? 버퍼드 리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써줘야 돼요. 버퍼드 리더 br은 new 버퍼드 리더. 여기에 뭐가 생성자가 있고요. 그럼 버퍼드 리더가 갖고 있는 리드라인 이란 메소드를 사용하면 한 줄 입력받는 겁니다. 얘는
자, 그런데 리드라인 메소드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버퍼드 리더가 갖고 있는 리드라인이라는 메소드를 가보면 문자를 리턴해 주는데, 그죠? 문자를 리턴해 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뭘 리턴해 줘요? 널을 리턴해 줘요, 널. 그래서 자, 이 버퍼드 리더는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으면 널을 리턴한다. 자, 더 이상 읽어드릴 게 없다라는 것은 얘는 뭐예요? 더 이상 읽어드릴 것이 없으면 널을 반환. 이 더 이상 읽어드릴 것이 없다라는 뜻은 end of file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트링 라인이라고 변수를 일단 선언해주고 한 줄 읽어서 라인에다가 넣어줄게요. 근데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반복하면 되느냐. while. 자, 버퍼드 리더로부터 한 줄 읽어드려서 라인에다 넣어줬는데 이게 뭐가 아닐 때까지냐면 널이 아닐 때까지 반복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버퍼드 리더라고 돼 있죠? 버퍼드 리더를 선언해 인스턴스를 만들어주고 br.read라인 하면 한 줄을 읽어드려요. 근데 그 라인이 널이 아니면 계속해서 while문을 반복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system.out.println으로 라인을 이렇게 출력해주게 되면 읽어드린 값을 출력하게 되겠죠. 자,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읽어드린 값이라고 해줄게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버퍼드 리더 보면 가로 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빨갛게 줄이 쳐져 있어요. 왜냐하면 버퍼드 리더는 주인공일까요? 장식일까요? 버퍼드 리더 생성자를 가보면 버퍼드 리더는 인풋 스트림이나 아웃풋 스트림이나 리더나 라이터를 받아들이는 장식이에요. 자, 버퍼드 리더는 뭐다? 버퍼드 리더는 장식이다. 장식은 누가 없으면 쓸 수가 없냐면 주인공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자, 주인공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어디로부터 읽어드릴 것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 라는 것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죠. 그 말은 system.in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얘도 주인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고요. system.out도 특별하게 어디에다 쓰는 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주인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system.in은 무슨 타입이에요? system.in은 input stream 타입이고요. system.out은 print stream 타입이죠. 근데 얘는 주인공 역할을 수행합니다. 키보드로부터 읽고 화면에 출력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기 위해서는 얘가 반드시 사용돼야 돼요. system.in을 사용해야 되는데 버퍼드 리더를 가보니까 근데 한 줄씩 입력받는 건 없어요. system.in을 system.in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야 되는데 한 줄씩 입력받는 건 버퍼드 리더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버퍼드 리더 생성자에서 리더라는 걸 한번 클릭해보면 자, 리더는 추상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퍼드 리더 생성자에서 리더를 받아들이겠다는 건 리더라는 인스턴스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리더는 추상 클래스니까 버퍼드 리더가 리더를 받아들인다는 건 리더를 받겠다는 게 아니라 이 리더의 서브 클래스, 자식들 중에 하나를 받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자식 중에 하나를 받겠다 라는 뜻이 되는데 우리는 버퍼드 리더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에 누가 들어와야 돼요? 리더가 들어와야 되는데 리더는 추상 클래스고 추상 클래스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추상 클래스의 자손이 온다는 뜻인데 그럼 그 자손 중에 누가 오느냐? 얘가 오는 거죠. 얘네들이. 그런데 버퍼드 리더 생성하기 위해서 이게 리더의 자식을 넣어줘야 되는데 리더의 자식 중에 버퍼드 리더를 집어넣진 않겠죠. 나중에 캐릭터 어레이 리더를 눌러보면 얘 생성자를 봐보세요. 생성자를 보면은 얘는 자식이에요. 얘는 주인공이에요? 장식이에요? 얘는 주인공인데 어디로부터 읽어드리는 애냐? 캐릭터 배열로부터 읽어드리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릭터 어레이 리더를 사용하면 캐릭터 배열로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어디서부터 읽어드리는 거예요? 캐릭터 배열로부터 읽어드리는 게 아니라 키보드로부터 읽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자식 중에서 후보군을 따진다면
리더의 자식 중에서 버퍼드 리더, 얘는 X죠. 후보로서. 왜냐면 우린 버퍼드 리더 인스턴스를 만들려고 하는데 또 버퍼드 리더를 넣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캐릭터 리더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얘도 아니에요. 얘는 왜, 뭐예요? 문자로부터 읽어드리는 거니까. 우리는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리더의 자식 중에서 또 누가 있냐면 필터 리더가 있는데, 필터 리더도 생성자를 보니까 얘는 또 리더를 또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여기다 리더를 넣어주고 싶은데 필터 리더를 사용하면은 얘도 장식이란 말이에요. 얘도 장식이라서 또 리더를 넣어줘야 돼요. 우리 리더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필터 리더를 넣어봤자 또 리더를 또 받아들여야 되니까 얘는 아니에요. 자, 리더의 자식 중에서 이번에는 인풋스트림 리더가 있는데, 자, 인풋스트림 리더도 보니까 리더의 자식인데 생성자를 보니까 얘도 장식이네요. 그런데 누굴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요? 인풋스트림 리더는 인풋스트림을 받아들이도록 해놨네요. 자, 인풋스트림 리더는 장식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장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는 시스템.in이고 시스템.in은 무슨 타입이라고 했어요? 인풋스트림 타입이라고 했었죠. 근데 인풋스트림 리더는 누굴 받아들여요? 인풋스트림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올 수 있느냐? new inputstream reader 가로 열고 여기에 system.in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실행해 보면 hello 엔터 치면 이렇게 가죠. 참고로 맥 같은 경우에는 이 엔드 파일 더 이상 읽을 게 없다라는 걸 키보드로 커맨드 플러스 D를 누르면 널 값이 키보드로부터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서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만든 거냐면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아서 화면에 한 줄씩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다? 주인공이 뭐고, 장식이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조립을 할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익히셔야 되는 거죠. 윈도우에서 엔드 파일은 윈도우즈에서 키보드 EOF 라고 해보면 윈도우에서는 컨트롤 Z가 맥에서 커맨드 D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키보드에서 컨트롤 Z를 누르면 엔드 오브 파일 정보가 가는 거죠. 컨트롤 D인가요? 여기 컨트롤 D라고 나와있네? 윈도우 갖고 있으신 분은 한번 입력해보세요. 컨트롤 C는 그러니까 엔드 오브 파일이라는 거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다라는 정보를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EOF를 보내는 방법을 지금 보니까 컨트롤 D네요. 컨트롤 D인가? 이건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윈도우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았던 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냐. 여러분들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하잖아요. 그럼 입력을 하면 그 키보드 입력한 것이 이제 이 디바이스 버퍼라는 거 뭐냐면 여러분 운영체제 버퍼에 쌓이고, 즉 아까 제가 실행할 때 보면 자 보세요. 제가 실행을 하면 제가 안녕 헬로우라고 쳤어요. 헬로우라고 치고 엔터를 입력할 때까지는 운영체제 안에 이 정보가 갖고 있는 거예요. 헬로우랑 아직 자바 프로그램한테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엔터를 딱 입력을 하게 되면 이 디바이스에 있는 정보가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쭉 받아가지고 시스템.in으로부터 받아들여서
버퍼드 리더가 갖고 있는 버퍼에 있는 것을 한 줄씩 입력받아서 자바 프로그램에 전달해주게 되는 겁니다. 차례대로 이제 내가 입력한 값이 누구한테 가요? 시스템.in이 읽어드리고 이 읽어드린 걸 인풋스트림 리더한테 전달하고 인풋스트림 리더는 버퍼드 리더한테 전달하고 버퍼드 리더는 이제 이렇게 문자로 리턴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좀 더 내부적인 동작 원리는 더 복잡한데 그건 아마 다음에 설명을 드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맛보기로 뭘 해보셨냐면 뭘 해봤냐면 입력, 수정, 삭제 입력, 수정, 삭제가 아니라 맛보기로 우리가 이제 키보드로부터 한 줄씩 입력받아서 화면에 한 줄씩 출력하는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본 거예요. 제가 지금 주성문으로 적은 부분이 뭐예요? 우리가 자바 IO를 안다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적어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암기식으로 자바 IO는 사용하는 게 아니고 자바 IO가 제공해주는 클래스들을 적절히 잘 이용을 하셔야지만 다양하게 조립해서 다양한 곳으로부터 읽어서 다양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